이 월급을 높여줬는데 그 월급을 높여서 뭐래요? 노동자가 35,000원을 받는다 해도 쌀을 4kg 정도 사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저렇게 대가리가 나쁘냐. 아니 털어도 먼지밖에 없는 나라에서 빈 공장을 세우면 뭐하고 쓸데없는 종이돈을 주면 뭘 하냐. 물질적인 게 있어야지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막 이제 국가가 뭘 준다고 하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박주입니다. 러우 전쟁 파병 이후 현재 북한 내부의 상황이나 민심은 어떤가요? 일단은 북한 당국이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이 파견됐다는 걸 정식 공개하진 않았어요. 대신 이제 그 파견된 군인들에게는 우크라이나를 침략자로 규정을 했잖아요. 이제 그 북한군 포로를 통해서 나온 건데, 근데 사실 북한 내부에서 러시아 파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이 단속하는 위헌비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북 매체들이 기사를 보게 되면 암암리에, 왜냐하면 이게 전사자가 너무도 많이 늘어나니까 북한 당국에서 그 전사자 가족들을 몰래 평양에 불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침략자 우크라이나를 위한 그 형제국인 러시아에 가서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래서 이제 그 가족들한테 이제 선물도 주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 가족들을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갔다 온 사람들이 북한 내부가 철저히 단속했어요. 당신들이 이러한 사실을 나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뭐 얘기를 해서 뭐 대국통신에까지 들어온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은 북한이 좀 1차적인 수습에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4월에 또 초모잖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지금 북한에서는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군 입대 시기를 초모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4월부터 초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3월이나 2월부터는 이제 군사동문부에서 고급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개별 담화, 신체 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탈북민들이 가족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다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암암리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당황한 거예요. 이거 우리 아들을 군대 내보냈다가 거기 파병이 될까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북한에는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연예인이 만약 군대를 기피하면 일생 동안 연예계에 발을 못 담글 정도로 엄청 심각하잖아요. 근데 북한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북한은요, 뇌물이 통하는 나라고 불법이 합법이 되는 나라예요. 돈과 권력만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군사동문부는 각 지역에 있는 도병원, 시병원이 군사동문부 신체검사를 하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력기관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의사들하고 돈을 매기는 거예요. 군사동문부 군관한테 돈을 매겨서.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제 관이 나쁘다. 그리고 결핵 3기다. 개방성 결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결핵도 일반 결핵은 군대를 나가요. 근데 개방성 결핵이라는 거는 기운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개방성 결핵이 오면 일단은 6개월에 한 번씩 약을 주고 그다음에 뭘 하냐면 노동 능력에 의한 의학적 감정서라는 게 법의 감정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다 아물어도 폐가 석회화가 됐기 때문에 노동 능력을 못 가진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장애 판단 같은 거 내려서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 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잘나도 사회생활을 못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군대에 나가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장애인처럼 판정을 받는 게 낫다. 그래도 살아있지 않냐. 이렇게 돼서 요즘에 북한 내부에서 그 결핵과 의사들의 인기가 최고로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정 결핵 증명서 한 장에 이제 $500에 거래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냐면 북한은요 집단주의잖아요. 집단 단체이기 때문에 결핵 같은 게 개방성 결핵 환자가 들어오면 한 개 중대가 다 전염이 돼요. 그러면 그걸 수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도 결핵은 제일 문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그 정도로 이제는 내 아들이 장애인 진단을 받아도 좋으니까 사회생활을 못해도 좋으니까 군대를 안 내보내겠다. 이런 게 하고 세 번째로는 이게 러시아 전쟁 소식이 전하면서 당 간부나 일반 그 조금 돈이 있는 집 가족들은 부대에다 전화를 한대요. 우리 아들이 실제로 지금 부대에 있냐고.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고 군대들을 러시아에 파견했어요. 그래서 그 포로병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10년을 군복무했는데 부모들을 한 번도 못 봤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에 간다고 해가지고 부모들한테 알려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일반 부모들은 생각도 못하고 그나마 조금 단기간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부대 군관들하고 조금 통하니까 전화를 한대요. 우리 아들이 진짜 병실에서 잠을 자고 초소에 있냐고 확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엄청 예민해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북한에도 이제는 저출산이에요. 북한이 출산율도 1.9예요. 그러니까 세계 평균이 2.1인데 북한이 그 2.1을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는 높지만 한 집에서 아이를 둘을 안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외아들 외딸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때는요. 제가 70년도 중반생인데 저희 때는 보통 4명, 5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으면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골고루 가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한 명, 고지 한 명이다가 많아야 2명인데 그 외아들이 러시아 전투에 가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도 그만큼 지금 좀 많이 예민해진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북한군의 전사자에 대한 소문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런데 이제 북한도 사실은 이게 정말 북한으로 말하면 이게 골칫거리인 게 이제는 과거의 북한 주민들이 민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 주민들은 물론 북한 당국의 그런 독재가 무서워서 움츠리지만 과거처럼 순종한다기보다는 순종하는 척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전사자가 몇천 명이 났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는데 그보다 더 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뭐 트럼프 전화 한 통이면 끝난다 하는 게 세상 일은 어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전을 뛸 경우에는 북한군이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만큼 이제 전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한 번에 착 공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그 전사자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가 아마 딜레마일 거예요. 북한 당국도 아마 많이.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 계속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를 갑자기 러시아하고는 사이가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저렇게 부각을 시키진 않았거든요. 근데 러시아를 막 공공 매체에서도 막 우리의 피를 나는 전후, 러시아 뭐 우리의 조로 친서는 영원할 것이다, 뭐 70년이다 이걸 강조하는 게 북한 주민들한테 갑자기 이제 딱 이런 파병 전사 소식을 전달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그러잖아요. 아 그래 피를 나는 전후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지 이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키려니까 지금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북한 주민들이 민심을 달래기 위한 북한의 선전 작업이 아닐까. 지금 초기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북한의 시나리오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이제 아마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아마 큰 대회를 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사자 가족들을 모아놓고 천년색 클럽이 한 대씩 주고 전사증을 주고 그중에서도 영웅적인 사람을 몇 명을 내세워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주고 좀 이런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 이제 뭐 만경대 혁명학원도 데려오고 사회 특혜생도 뽑아가지고 당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우대를 해준다 이런 제스처를 취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북한 내부에선 뭐 방법이 없어요. 뭐 다른 나라처럼 군대에 가서 죽으면 군인들에 대한 보상금 그 가족들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물론 러시아에서 군인 한 명당 돈을 얼마씩 줘요. 근데 그건 북한 당국이 자기네가 다 가지고 독재를 하는데 쓰지 개인들한테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제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제스처는 그냥 판에 박은 것 같아요. 그냥 불보듯 뻔하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그 후를 지켜봐야 되죠. 러우 전쟁 이후 북한의 쌀 가격이 폭등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 근데 북한의 경제 상황하고 러우 전쟁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북한이 코로나 이후를 거점으로 계속 왜냐면
중국에서 그나마 계속 쌀이나 이런 것들을 생필품을 받았는데 아예 중국하고는 멈췄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그냥 연유나 이런 쌀, 밀가루 같은 걸 은밀하게 도와주는데 중국하고 거리상 사이가 있다 보니까 중국처럼 그렇게 눈에 띄게 도와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북한 내부에서 북한 쌀 가격이 이제 8,000원, 8,300 정도를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최고 값이에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 6,000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는 그 쌀값이 지금이 이제 보리고개를 앞둔 시기잖아요. 북한에서 쌀값이 제일 비쌀 때가 봄이에요. 왜냐면 겨울에 장만했던 쌀들이 이제 4, 5월을 전후로 해서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쌀 가격이 가장 오르는 시기고 이제 외부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일단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받았어요. 물론 대가를 치렀죠.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는 예전에는 이제 물밀 작업을 했는데 이제 사실 러시아는 아마 지금도 도와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도와주는 게 그렇잖아요. 푸틴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야 북한한테 이렇게 팍팍 주겠는데 자기네도 지금 코앞에 불을 끌 형편이 못 됐으니까 이제 사실 북한의 상황보다는 이제 조금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줘가지고 자기네 일이 지금 큰 일이에요. 근데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20승 100 경제. 왜냐면 10년 동안에 북한의 시군이 200개예요. 그래서 해마다 20개 군의 지방공업 공장들을 지어가지고 10년 안에 인민경제 생활을 끌어올리겠다 해서 작년에도 20개 시군의 식료공장, 옷공장들을 지어가지고 현지 지도를 다 냈어요. 그게 20승 곱하기 10이에요. 20개 시군을 10년 동안 인민경제에 보탬이 주는 공장들을 짓는다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반응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공장이 없어서 생산을 못했나? 자재가 없어 못했지? 곡상공장, 식료공장이 원래 있는데 그걸 왜 또 짓냐고. 그거 있는 거 망가동하면 되지 않냐. 근데 또 김정은이가 지시를 하면 북한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 경공업 공장을 짓느라고 북한의 돈이 그중 다 거기에 투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쌀 가격도 오르고 달러도 이제 지금 2만 원대였어요. 지금 그리고 북한이 작년 봄에 전체적인 주민들의 월급을 10배 이상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가 3천을 타던 걸 3만 5천부터 5만. 그러니까 월급을 올렸는데 월급을 올리면 그만큼 이제 주민들이 생활이 나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대신 어떻게 했냐? 시장에서 팔던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움직이는 식량 수매 상점에서 딱 팔게끔 지정했어요. 개인들이 못 팔겠어. 그러면 그 식량 수매 상점에서 파는 쌀 가격이 국정 가격이 돼야 되겠는데 비싼 야매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이 올랐는데 그 북한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 상점에서 파는 쌀값이 동시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공장들도 짓고 월급도 올려주고 하는데 북한 내부에 있는 내수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북한 내부에 있는 것들이 원활하지 자재가 없으니까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북한은 결론은 뭐냐? 개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뭔가 기술이 들어오고 자재가 들어와서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립적 민족 경제 갖고 살려보겠다고 김정은이가 그러는데 현실은 쌀값은 계속 오르고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이제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는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 전쟁이 지금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지원이죠. 왜냐하면 우리 조선의 그 많은 병사들이 가서 목숨을 바쳤는데 물론 목숨돈은 받았어. 그렇지만 그 대가가 물론 무슨 핵 개발하고 관련된 기술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쌀이나 식량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서부터 통입하게 받으려면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푸틴이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발등에 불도 끄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근데 이해로 또 북한 주민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담담해요. 쌀값이 그렇게 올라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유 이렇게 살아본 지 뭐 한두 해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밖에서 보는 북한을 봤을 때는 아비규환이에요. 근데 그 아비규환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매연에 섬취가 돼 있어가지고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북한 주민들은
내 생각인데 그런 것 같아요. 북한 상황이 나빠져도 북한 주민들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해마다 조금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막 예, 물론 이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지만 그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한두 해 있었던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보고 이렇게 쌀 가격이 오름을 내림을 너무 많이 체험하니까 사람들이 둔해졌더라고요. 뭐 어떻게 살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쌀을 배급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쌀을 이제 왜냐면 북한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 남한의 시스템하고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쿠팡으로 앉으면 저기 뭐 제주도 쌀도 살 수 있잖아요. 북한은요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차나 이런 것들이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요. 도로가 열악한 데다가 철도는 전기가 잘 오지 않아서 열악하지 않고 항해도가 곡창지대인데 북한의 군부에 들어가는 쌀은 다 항해도에서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항해도에도 쌀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주민들한테 배급을 줘야 그게 이제 시장에서 쌀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배급을 전혀 안 주니까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네가 사비를 들여갖고 장사들이 움직여갖고 쌀을 가져와서 파는데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하고 그 쌀을 국가가 운영하는 수매상점에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주도하에 그 쌀을 팔겠다는 거죠. 그런 걸 전제하를 두고 이 월급을 높여줬는데 그 월급을 높여서 뭐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자가 35,000을 받는다 해도 쌀을 4kg 정도 사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저렇게 대가리가 나쁘냐.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아니 털어도 먼지밖에 없는 나라에서 빈 공장을 세우면 뭐하고 쓸데없는 종이돈을 주면 뭘 하냐. 물질적인 게 있어야지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국가를 바라봐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아무런 것도 해준 거 없으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자급자족 이제 그렇게 해온 지가 몇십 년이 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국가가 뭘 준다고 하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 뭐 설날을 맞아서 배급을 5일치를 준단다 하면 야,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완전 거꾸로 된 셈이죠.